오늘도 세력의 핸들링 패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세력의 핸들링 패턴에 대한 강의는 1년 내내 지속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강의입니다. 사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패턴을 파악할 줄 알게 되면 소파동 상승 3파와 소파동 하락 3파 분석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평선 매매법이나 캔들 매매법도 중요하지만 세력의 핸들링 패턴만 숙지를 하면 이평선과 구름대 그리고 캔들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보고 타점을 잡는 방법도 더 능숙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력 패턴은 주가 변동의 중요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속적으로 패턴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카페24입니다.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 및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입니다. 영업이익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카페24는 시총 대비 영업이익이 상당히 준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략 20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카페24란 종목을 꾸준히 관찰하면서 매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매수해서 고평가 구간에 있을 때 매도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최소한 10번 이상의 매수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수한 종목이 이슈나 테마에 엮여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시기에는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반대로 시장에서 소외되는 시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이 기업의 내재된 가치와는 무관하게 시장의 심리에 따라 주가가 변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닥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스윙 매매 혹은 중장기 스윙 매매는 결국 이 원리입니다. 바닥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팔고 나와라. 주식 투자는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서 물리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욕심 때문입니다. 차분하게 기다리면 얼마든지 기회는 옵니다. 바닥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 이 자리를 찾아내기 위해 제가 패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딱 보아도 이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된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 파동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락 3파가 끝나고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0.618 라인이 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대 낙폭입니다. 과대 낙폭이 나오면 오히려 기뻐해라.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파기 타점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마지막 3파에서 과대 낙폭이 나오고 나서 캔들이 5일선을 올라탄 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이 큰 오빠 캔들이면서
패턴으로 따지면 꿈틀 타점입니다. 캔들들이 잔잔바리로 움직이다가 오늘 갑자기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꿈틀 타점이 나오면 이제 주포의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수많은 차트에서 이미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스파이더 패턴입니다. 밑에서 못 잡았다면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합니다. 이제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기 직전입니다. 그동안의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금 타점이 이미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캔들이 테마선을 돌파한 후 투음봉으로 조정을 받고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한 자리가 보입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한 자리입니다. 이제 구름대를 돌파하는 조건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구름대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하면서, 즉 자연스럽게 추세를 타고 가면서 구름대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두 번째 조건이 나온 셈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구름대를 돌파하고 전고 돌파에도 성공한 것이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방 전고 돌파가 나옵니다. 이후 딱 하루 조정을 받고 반등을 했습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도 좋은 타점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한 번 더 치고 갔네요.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윗꼬리 두 개가 연속 출현을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등장한 캔들에서는 일명 긴 윗꼬리입니다. 캔들 모양도 도지형 캔들입니다. 도지 캔들은 방향 전환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뭐가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인위적인 조작입니다.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입니다. 개미를 빨리 털어내고 가고 싶어하는 주포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네요. 하지만 이제야말로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상승 3파가 다 끝나고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색 엠벨선이 깨어진 것도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기술적 반등의 자리에서도 짧게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락 3파가 다 끝나고 바닥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할 때 타점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딱 보아도 하락 3파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타점이 나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볼벤 하단선과 캔들의 이격이 벌어지기는 했으나 캔들들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5일선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타닥이나 큰 오빠 캔들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타점이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갭으로 날아갔습니다. 머릿속에서 갭을 메꾸고 큰오빠 캔들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오빠 캔들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이 자리가 거북등 타점이기도 합니다. 아주 거대한 거북등이 하나가 보입니다. 고질라 등껍질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가 세 가지 의미에서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 3파가 끝난 자리에서 나온 골파기 타점입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 타점이기도 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로는 거북등 타점이기도 합니다. 커다란 거북등이 만들어지고 나서 반등을 시작한 자리입니다. 거북등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정확히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했네요. 중간에 조정이 한 번 나왔지만 다시 반등을 해서 오늘 한방 전고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한방 전고 돌파의 위력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이 시점에서 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소파동은 무시하고 중파동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표시들을 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중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파동 상승 3파에서 마지막 3파가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꺾이면 큰 하락 3파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일단 한방 전고 돌파가 나왔기에 더 치고 갈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낙타 등으로 조정을 받고 한 번 더 튀었네요.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파동 상승 3파가 다 끝난 자리이기에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락 3파가 끝나는 자리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락 3파가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하면 대파동 상승 2파가 시작이 됩니다. 일단 하락 3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 3파가 끝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닥이나 큰 오빠 캔들이 뜨면 타점이 됩니다. 이제 차트를 크게 보면서 좋은 타점이 나온 자리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중파동 상승 1파가 끝나고 중파동 상승 2파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중파동 상승 2파가 끝나고 중파동 상승 3파가 시작이 된 자리입니다. 이제 이런 좋은 타점이 나왔던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중파동 상승 2파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골파기 타점이 가장 먼저 나오고 꿈틀 타점이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스파이더 패턴이기에 지금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좋은 타점이 나온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중파동 상승 3파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소파동 하락 3파가 끝나고 마지막 골파기에서 갭으로 날아간 자리입니다. 큰오빠 캔들로 연상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주식 투자가 참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원리만 알면 주식 투자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승 모멘텀이 좋은 종목을 찾아내어 이렇게 상승 초입에 들어가서 소파동 상승 3파, 즉 중파동으로 큰 파동 하나를 먹고 나오면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고점에서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다렸다가 하락 파동이 모두 끝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주식학교를 설립하면 기초반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 파동 공부만 죽어라 시킬 예정입니다. 파동에 대한 이해가 주식 투자의 기본이며 핵심입니다. 그리고 월봉과 주봉에 대한 이해가 먼저입니다.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주가 변동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권리락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상승 반전이 시작된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월봉 매매를 한다면 삼각수렴으로 타점들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월봉상에서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좋은 타점들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향 돌파가 나올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이제 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단계적으로 보겠습니다. 타점이 나온 자리를 차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 매매법으로 타점이 나왔습니다. 하이캐나시 캔들이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뀌었으며 변동회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섰습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매도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할 때 타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매도 타점을 잡을 때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을 해도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변동회기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왔습니다. 하이캐나시 캔들이 양봉에서 음봉으로 바뀌지는 않았지만 변동회기선을 깨고 내려왔기에 매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을 해도 매도 타이밍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매수 타점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매도 타이밍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이캐나시 캔들이 양봉에서 음봉으로 바뀌었고 변동회기선도 깨어졌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매수 타점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매도 타점이 나왔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직 하락 3파가 끝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봉 매매가 어려운 초보자들은 주봉 매매를 하면 좋습니다. 주봉과 일봉을 같이 보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좋은 자리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다각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소파동 하락 3파가 끝나고 새로운 상승파동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릴 일이 없습니다. 주봉과 일봉을 같이 보면서 타점을 잡아내면 좋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KNR 시스템입니다. 간단한 뉴스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압 기반 산업용 로봇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KNR 시스템 주가가 다시 힘을 내는 모습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68% 올라 12,7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숨고르기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KNR 시스템이 국내 첫 원전 해체 대상인 고리 1호기 해체 프로젝트에 로봇 기술을 공급하며 산업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사가 개발한 유압 로봇 표준화 플랫폼 듀로를 바탕으로 극한 환경에서의 정밀 작업이 요구되는 원전 해체 시장에 본격 진입한 것이다. KNR 시스템은 최근 원전 해체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고리 1호기 내 방사선 오염 장비 분해용 특수 로봇 시스템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전 해체 작업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고위험 구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밀 제어와 고출력 작동이 가능한 유압 로봇이 필수적이다. 사측은 유압 구동 기반 로봇은 전기 구동보다 출력이 크고 고온 고방사선 등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이 뛰어나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기술로 구현한 유압 로봇이 국가 전략 산업에 본격 적용되는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KNR 시스템은 지난 20여 년간 산업 현장의 자동화 설비와 로봇 시스템을 개발해온 기술 중소기업으로 최근 유압 구동 로봇을 위한 모듈형 플랫폼 듀로를 출시하며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플랫폼은 로봇 본체, 제어 장치, 구동 유닛 등을 표준화해 다양한 산업 현장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듀로는 이미 중장비 부품 가공, 조선 플랜트 구조물 용접, 건설 자동화 장비 분야에 적용되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원전 해체용 듀로 모델은 정밀 절단, 해체, 이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방사능 차폐 및 내열 코팅 등 특수 대응 기술도 적용되었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이 향후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NR 시스템은 이번 해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원전 해체 전용 로봇 라인업을 강화하고 정부의 원전 해체 산업 클러스터 정책에 발맞춘 기술 고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듀로 플랫폼 기반의 국산 로봇 생태계를 확대해 유압 기반 로봇의 수입 대체 및 수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잠시 조정 기간에 들어갔지만 올해 원전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 종목은 로봇주이면서 원전 관련주라는 두 가지 상승 모멘텀을 다 가진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올 초에 로봇 관련주들이 테마가 형성되어 모두 큰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도 올 초에 큰 시세가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이후 길고 긴 조정 기간에 들어간 것이 보입니다. 하락 파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 3파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후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지만 바로 치고 가지 못하고 지루한 횡보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꿈틀 타점입니다. 캔들들이 잔잔바리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에서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냥 딱 보아도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된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쫄 필요 없습니다. 주포를 믿으면 됩니다. 주포의 핸들링을 믿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꿈틀 타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꿈틀 타점은 주포놈이 본격적인 레이싱을 시작하기 전에 시동을 거는 단계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꿈틀 타점이 등장할 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이 잠잠하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한번 터집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을 가지고도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종목을 지속 관찰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를 놓쳤을 것입니다. 스윙 매매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정확한 타점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해야 급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타임만 늦어도 급등을 놓치게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최근 기업 합병 공시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HD현대가 건설기계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을 앞두고 신설법인 HD건설기계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브랜드 통합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HD현대는 지난 1일 HD건설기계 명칭과 로고 디자인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다. 출원인은 HD현대 주식회사로 총 12개 상품류에 걸쳐 신청이 이뤄졌다. 해당 상표는 아직 등록이 아닌 출원 상태다.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출원된 상표는 파란색 영문 HD와 굵은 한글 건설기계 문구를 결합한 형태로 왼쪽에는 HD현대 계열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녹색 화살표 모양의 시각 요소도 포함됐다. 이는 기존 현대건설기계와 인프라코어의 별도 CI를 통합하고 HD현대 브랜드 체계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상표가 출원된 상품류에는 중장비뿐 아니라 전기모터, 기계요소, 유압기기 등 다양한 기계장비가 포함돼 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HD현대가 신설법인을 통해 단순 건설기계 제조를 넘어 스마트 AM 건설 자동화, 전동화 장비, 엔진 시스템 등 핵심 사업을 아우르는 삼각편대 전략을 본격화하려는 신호로 보고 있다. HD현대 관계사는 지난 1일 HD현대건설기계와 인프라코어를 합병해 HD건설기계라는 통합법인을 출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사는 오는 9월 주주총회 승인 등을 거쳐 합병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일 새 법인을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HD현대는 합병을 통해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두 회사의 합산 매출은 7조 6천억 원 규모로 국내 1위, 글로벌 10위권 수준이다. 이제 공식 출범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 건설기계 계열사 간 합병을 승인하면서 HD건설기계 출범이 탄력을 받게 됐다. 두산 인프라코어 시절부터 보유한 고사양 제품 생산 등의 장점을 통합법인이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다. 다만 내부에선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HD현대인프라코어와의 기업 결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승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HD현대건설기계에 보냈다. 1937년 조선기계제작소로 시작한 HD현대인프라코어는 대우와 두산을 거쳐 HD현대로 주인이 바뀌었다. 2021년 두산인프라코어에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로 사명이 바뀌었다가 2023년 HD현대인프라코어로 다시 사명을 변경했다. HD건설기계가 출범하면 인프라코어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된다. HD현대는 조선에너지와 함께 3대 사업 부문인 건설기계에서 계열사 합병으로 경쟁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 중복된 라인업을 효율화하고 공백 라인업은 보강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탄탄히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HD건설기계는 글로벌 시장 약 50%를 차지한 컴팩, 즉 소형 건설기계 사업에서 수익 극대화를 노릴 전망이다.
HD건설기계는 컴팩 사업 독립 조직을 꾸려 2027년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넓혀 북미와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AM, 즉 애프터마켓 인프라도 통합 구축한다. HD현대가 양사를 통합하는 주요 배경은 신사업 기회 확대가 꼽힌다. 친환경 및 전동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기 수소 굴착기, 스마트 장비 등의 출시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HD건설기계는 오는 2030년 매출 14조 8천억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두산 인프라코어 편입 이후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에서 최종적으로 한 지붕 한 가족 체제로 바꾸며 통합 시너지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 시절부터 고사양, 고가 라인 위주 제품을 생산하던 HD현대인프라코어가 저사양, 저가 라인 위주 제품을 생산하던 HD현대건설기계와 합병하면서 장점을 살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초대형 발전 엔진 수요가 늘고 방산 수출이 확대되는 시장 환경에서 HD현대인프라코어가 과거부터 보유한 장점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양사는 영업과 회계각 부문에 태스크포스를 꾸려 합병을 위한 준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내부 설득이 주요 숙제 중 하나로 꼽힌다. HD현대인프라코어 직원들은 합병 이후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HD현대인프라코어 노동조합은 고용 안정 확약서와 합병 정보 투명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임금 협상에 합병 절차까지 겹쳐 노사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경기 침체와 건설기계 수요 감소에 따른 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도 고민거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HD현대건설기계는 올해 1분기 주요 시장 중 하나인 북미 매출이 전년 동기 11.8%에서 10.2%로 줄었다.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은 HD현대건설기계 부문 합병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번 합병은 건설기계 산업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두산그룹 내에서 합병 소식으로 시장 전체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주주들의 반발로 합병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번 HD건설기계 부분의 합병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병 비율을 따져봐야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실적이나 ROE 등등이 유사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에 어느 쪽이 손해이고 어느 쪽이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주들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합병되고 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저는 이 공시를 듣고 큰 그림에서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전 건설이었습니다. 이제 곧 미국 SMR 프로젝트에서 원전 수주들을 우리가 다 따낼 것입니다. 현대건설이 원전 건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토목 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연히 건설 중장비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저는 이번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합병된 기업, 즉 HD건설기계라는 사명을 가진 기업이 쭉쭉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삼각수렴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중 삼각수렴 상향 돌파 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하는 자리를 찾아낼 때도 이중 삼각수렴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꿈틀 타점입니다. 바로 앞 구간과 비교하면 갑자기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여기입니다. 정확히 꿈틀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승 파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승 3파가 다 끝나고 하락 파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엄청난 골파기가 나왔습니다. 골파기 타점도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골파기 타점이면서 동시에 거북등 타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좋은 타점이 또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황금 타점입니다. 테마선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다시 상승 3파가 모두 끝났기 때문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수보다 매도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빠질 때 확실하게 빠질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 기간이 끝난 것일까요? 하락 3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끝나고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큰 오빠 캔들이 떴다는 사실입니다. 큰 오빠 캔들은 결코 개미들이 만들지 못합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이미 나왔었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자리입니다. 이제 주포를 믿으면 됩니다. 피보나치 지표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확히 0.382 라인에서 반등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조정을 받더라도 0.382 라인에서 반등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